안녕하세요. 검정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어, 길어서 일단은 개항기 전까지만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은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쨌건 난을 일으킬 때 사병을 이용해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은 사병을 혁파합니다. 혁파했다는 말은 없앴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호패법을 실시하는데 이제 이거는 태조 이성계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호패법을 실시함으로써 왕권 강화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종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에요. 다행히 여기는 왕자의 난 없이 세종이 왕이 됐고요. 세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집현전 설치해서 훈민정음 만든 세종대왕님이고요. 그리고 신하와 함께 정치를 논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보아 이분은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공부만 한 왕은 아니고요. 사군 육진과 대마도 정벌 등 세종대왕은 전쟁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했고 성종 역시 의정부 서사제로 신하와의 같은 이렇게 경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냈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부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이성계 나오죠. 이성계 위화도 해군. 됐죠? 그 다음에 태종 나오죠. 태종은 호패법과 육조직계제. 됐죠? 그리고 세종 나오죠. 세종은 집현전과 훈민정음. 그리고 여기 집현전 설치, 의정부 서사제, 훈민정음. 그리고 칠정산이라고 하는 걸 편찬했다고 적혀 있는데 칠정산은 역법이에요. 역법. 한마디로 주술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그래서 세종대왕이 또 했던 일은 사군 육진입니다. 됐나요? 자, 단어들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던 조선의 기본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됐죠? 그래서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은 경국대전.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는 그 다음 정치가 붕당 정치거든요. 그래서 붕당 정치 중에 저희는 일단 시험에 나온 애들만 보기 때문에 중종의 조광조의 개혁이 있어요. 이제 중종이 조광조라고 하는 살인파를 이제 등록했는데 그 조광조가 실시했던 개혁이 현량과를 실시하고 공납제의 개혁을 원하고 그 다음에 공훈 삭제를 원했어요. 공훈이라고 하는 거는 공신들인데 이제 그 세조 때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공신이 됐던 훈구파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힘이 없고 이제 별로 한 일도 없는데도 공훈을 받은 부당한 공신들이 있어서 그들의 공훈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조광조가 사실은 죽어요. 그리고 조광조를 죽인 사건은 훈구파가 주도했고 이름은 기묘사화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러면 이 조광조가 속해 있었던 파는 훈구파가 아니라 살인파거든요. 그 살인파는 붕당의 근건지인 서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향촌 자치 규약인 향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인의 세력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문제 풀어 갈게요. 여기 보시면 중종, 홍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등용했고요. 그래서 조광조는 현량과 실시, 공납제 개혁,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홍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사림은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제 교육기관이 서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규약이 향약이에요. 그래서 이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의 기능은 1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인파, 자기들의 후손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향촌의 공동체 조직에 유교 이념을 결합시킨 자치규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촌 자치규약 할 때 약, 그래서 향약이 됩니다. 됐나요? 꼭 외워주세요, 향약.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조선시대 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의 왕은 선조고요. 이때 이제 이순신, 우리 알죠? 거북선, 그거 수군에 승리했고요. 그리고 곽재우라고 하는 의병이 있었어요. 사실 의병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이 곽재우라서 곽재우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의 결과 저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명첩을 발언합니다. 그래서 공명첩은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서거든요. 그래서 이 공명첩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양반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으로 공명첩이라고 하는 문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이 소실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겠죠. 전쟁이 뭐 1년 하고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 저희 나라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준 명도 많이 힘을 잃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일본은 에도 막부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진은 후금이란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때 있었던 사건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 시기, 그래서 이순신의 수군이 활약했다. 그 다음에 훈련도감이 설치된 계기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명첩의 발급으로 증가된 조선의 신분계층은 아까 말했죠. 양반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절단, 외란 이후에 에도 막부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파견된 파견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통신사예요. 그 뒤에 가서 저희가 배우겠지만 여기서 한번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영선사는 청나라에게 보낸 외교사절단이고 보빙사는 미국에게 보낸 외교사절단이에요. 나중에 뒤에 개항기 때 가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진왜란 이후에서는 변화에 대해 말해볼까요? 그래서 답은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성립되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여기 사군육진 나오는데요. 사군육진은 세종대왕인 거 한 번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 중에 또 하나의 전쟁인 병자호란이 있어요. 이 병자호란은 인조 때 일어났어요. 인조 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병자호란은 인조 때 일어났고 원인은 이 인조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인이었거든요. 그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과는 이제 배척하는 멀리하는 관계여서 이제 이 후금이었던 나라가 처음에는 여진, 그 다음은 후금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청나라로. 그래서 이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인조님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셨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이제 두 왕자가 이제 인질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청의 군신 관계를 조선이 거절했던 이유는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때문이고요. 청이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실제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자호란. 됐나요? 그 다음에 청나라는 조선의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면서 침입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했고 결국 청나라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거는 병자호란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년에 2필이었고요. 1년에 2필이었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준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답만 외우면 돼요. 조선 영조 군역 부담을 줄어들기 위한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어듦. 영종법이 아니라 균역법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선 영조 때 시행된 수치제도로 1년에 2필을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균역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광해군이 실시했고요. 공납의 폐단을 개혁한 제도로 곡물 납부 방식을 집집마다 해서 토지 결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가 내다가 이제 돈이 있는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만 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누진세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을 이제 없는 걸 고려해서 특산물이 없으면 쌀이나 면포나 동전으로 내도 괜찮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왕은 공인에게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선 후기에 공납제의 개편으로 나오네. 요 상인의 이름이 바로 공인입니다. 됐죠? 이건 대동법.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실시했고 집집마다를 토지 결수따라로 바꿨다. 대동법.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로 집집마다를 토지 결수로 바꿨다. 그래서 이것도 대동법. 되겠죠? 3번이나 나왔으니까 요거는 꼭 외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정조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이 영조는 균역법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고, 정조는 이제 그의 손자인데 정조가 나왔어요.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탕평정치를 했던 왕이고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룡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친위 부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왕권 광화를 나타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수원 화성을 축조해서 정약용의 거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 화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정조입니다. 자, 그러면 정조의 정책 규장각, 장룡령, 수원 화성 됐죠? 그다음에 정조는 규장각. 그리고 여기 이제 탐평비를 건립하신 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안용복 독도. 누구 독도라고요? 안용복.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안용복 독도. 안용복 독도. 됐죠? 자, 그 다음 조선시대에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실학이 나오는데요.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 실학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학파가 나뉘고요. 중농이냐 중상이냐. 중농은 토지를 제도를 개혁해서 이제 좀 더 농사를 잘 지어보자. 중상학파는 우리가 상업, 그래서 사고 파는 거를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매번 나와서 이거 꼭 외울게요. 정약용, 목민심서, 거중기, 여전론, 그리고 유형원은 반개수록, 균전론, 그리고 이익은 성호사설, 한전론. 됐죠?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정약용만 많이 외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약용, 유형원, 이익이 중농학파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다 넣어줬으니까 꼭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 박지원 열하이기, 박제가 북하기, 그리고 또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대동여지도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실학의 연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그리고 거중기 정약용이고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그러면 여기는 토지 제도를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은 대표적인 학자로 정약용은 중농학파, 박제가는 중상학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제도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상공업을 진흥하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는 주요 시설물 표시에 기호를 사용했고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서 이게 실측지도처럼 엄청 이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 문화를 또 같이 볼게요. 조선시대로 갈수록 서민들의 문화가 많아져요. 그래서 서민의 문화는 한글 소설, 판소리, 사설 시조, 그리고 탈놀이, 민화. 됐죠? 그리고 이제 그림은 풍속화, 진경산수와 민화가 있고요. 그 안에 풍속화는 김홍도와 심윤복, 진경산수와는 정선, 그리고 민화는 서민들의 소망을 기원하는 걸로 까치, 호랑이 이런 거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청화백자는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그래서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조선 후기에 많이 됐다. 그래서 요거는 청화백자 되겠나요? 그 다음에 풍속화는 여기 보면 요게 풍속화예요. 김홍도와 신윤복. 됐죠? 그래서 여기는 조선 후기거든요. 그래서 한글 소설을 비롯한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뤄진 거 서원의 철폐를 다룬 서울 차별 철폐를 다룬 작품은 네,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울 차별 철폐를 다룬 작품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홍길동 전이에요. 홍길동이 그거죠.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울 차별 철폐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가 한 명만 더 볼게요.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진경산수화를 그린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정선. 됐죠?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홍경래의 난인데 평안도의 차별과 세도 정치에 저항해서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예요. 그래서 평안도 지역 차별, 세도 정치. 그래서 여기는 홍경래의 난. 그리고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파이팅 하십시오.